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한무철은 길거리에서 바람에 날리는 만원짜리 지폐를 쫓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그의 모습을 본 행인들이 급히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한무철의 주머니에는 신분증이 없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머리에 피를 흘리며 심정지까지 왔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무철은 오랫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이미자와 가족들은 장례식을 마무리했다. 이미자는 장례를 치른 후 여전히 슬픔의 나날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진 사안에 대해서도 걱정이 밀려왔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 후 이미자의 집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법원에서 나왔다며 압류 통지서를 내밀었다. 한무철이 가지고 있던 건물들이 모두 압류되고 가족들이 살던 집마저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압류가 될 수 있어요? 이미자가 당황하며 물었다. 한무철 씨가 건물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압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을 빼셔야 합니다. 차갑게 통보하는 남자의 말에 이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태하는 미자를 부축하며 엄마 일단 진정해요.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도 절망감이 역력했다. 그날 밤 이미자는 한무철이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한무철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큐태한테 우리 건물을 양도해서 팔기로 했어. 이미자는 바로 큐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규태는 한무철의 친구이자 부동산 파트너였지만 둘의 관계는 항상 껄끄러웠다. 전화를 받은 큐태는 의외로 친절했다. 재수씨 무슨 일이에요? 장례식 이후로 못 찾아뵈서 미안해요. 큐태씨, 무철이가 죽기 전에 건물을 양도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큐태는 잠시 침묵했다. 그렇긴 한데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실제 돈은 거래하지 않았어요. 무철이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미자의 마음에 희망이 피어났다. 그럼 그 계약은 무효인 거죠? 글쎄요. 법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어요. 내일 사무실로 한번 와보세요. 이야기해봐요. 다음날 이미자는 한태화와 함께 김규태의 사무실을 찾았다. 규태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앉으세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미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규태씨,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대요. 그이가 양도한 건물들이 팔렸다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규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사실은 무철이가 건물을 팔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는 빚을 갚기 위해 건물의 명의를 제게 넘겼어요. 하지만 실제 돈은 오갈 수 없었죠. 태아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규태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게 무철이와 제가 맺은 계약서예요. 그는 사채업자들을 피하기 위해 건물 명의를 제게 넘겼지만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그에게 있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요. 이미자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것은 단순한 명의 신탁 계약서였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큐태는 미소 지었다. 무철이는 사채업자들이 건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미 압류 명령을 내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미자와 한태하는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갑자기 한태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세무서였다. 네, 한태하입니다. 전화를 끄는 한태하의 표정이 밝아졌다. 엄마, 아버지가 얼마 전에 세금을 납부했대요. 그것도 꽤 큰 금액을요. 이미자는 의아했다. 무슨 세금? 양도세요. 아버지가 건물을 판 뒤에 낸 세금이래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그 거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요. 다른 건물 거래요. 이미자의 눈이 커졌다. 그럼 다른 건물도 팔았다는 거야? 이미자는 한무철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년간 쳐다본 적도 없는 공간이었다. 옷장을 열어보던 중 그녀는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이런 게 있었다니. 이미자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생각해냈다.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금고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함께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있었다. 맞다. 23빌딩. 이미자는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던 빌딩에 대해 생각이 났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이미자는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미자에게. 난 항상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지. 내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당신과 아이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 돈은 내가 몰래 모아둔 거야. 언젠가 위기가 닥칠 때를 대비해서.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잘 살 수 있길 바란다. 무철. 이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무철은 죽기 전에 가족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이미자와 한태환은 다시 김규태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규태씨,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이가 당신에게 얼마를 주고 건물 명의를 바꿔달라고 했나요? 이미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규태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미자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규태가 무철에게 상당한 금액을 거래한 증거였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이 거래를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나요? 한태아가 차갑게 물었다. 규태는 얼굴이 하얘졌다. 이건 오해야. 난 단지. 규태씨, 우리는 이 사안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어요. 다만 솔직히 말해주시고 정리했으면 해요. 이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결국 규태는 무철과의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매각대금 나머지를 전해주기로 했다. 몇 개월 후 이미자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한무철의 유산으로 새 출발을 하기로 한 것이다. 한태아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의 카페를 돕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이제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 손님을 본 미자는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다. 그는 누가 봐도 한무철이었다. 비록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지만 20여 년을 한 입을 덮고 살던 남편을 몰라볼 미자가 아니었다. 당신. 말이 나오질 않았다. 태아 아빠. 짧은 비명처럼 그를 불렀지만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의아한 얼굴로 미자를 바라봤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가게 안에는 마침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고 미자와 손님 둘뿐이었기에 당연히 본인을 보고 경악한 미자였는데 이를 보고 있는 손님은 무슨 소리인지 무슨 영문인지 모른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미자를 바라봤다. 저기, 한무철 씨 아니세요? 너무나 확신해 보이는 자신의 남편인데 그는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고 마침 손님도 전혀 모른다는 듯 물으니 미자는 순간 자신의 착각인가 싶어 확인차 물었다. 네, 저는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좀 생뚱맞다는 듯 대답하고 돌아서서 나가는 손님을 바라보며 무언가 홀린 듯한 미자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저렇게 닮은 사람이 있지? 한편 카페를 나온 손님은 뭔가 잘 모르겠다는 듯 머리를 흔들며 어디론가 부지런히 가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사고로 머리를 다쳐 지금까지 기억상실로 고전하고 있던 한무철이었다. 죽은 것으로 알고 가족과 지인들에게서 추억으로 밀려났던 한무철. 그의 등장은 또 다른 서사를 만들어갈 예고를 하고 있다. 과연 그는 다치기 전 자신했던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것일까?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